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평생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평생 참았지. 하지만 오늘부턴 달라. 아, 달라질 게 뭐 있겠어? 넌 결국 아무것도 못해. 이제야 내가 가진 걸 알게 됐어. 너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기도 하고. 뭐 그게 무슨 뜻이야? 너 때문에 평생 숨죽였던 내가 이제 숨 쉬기 시작하는 거야. 준비해. 60년의 침묵 끝, 이제 내 삶은 내 손에 달렸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게 바뀐다. 새벽 5시, 윤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63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 7평짜리 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3개, 우유 한 팩. 그게 다였습니다. 말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오상철은 그때 26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말수는 기뻤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어? 말수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밥을 3번 지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다시 지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그러다 매일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말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말수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면을 건져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세면대 위 작은 거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3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을 만졌습니다. 왼쪽 광대뼈 밑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던진 소주잔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말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실밥을 꿰맸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말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오늘도 조리원 일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산모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맛이 좋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말순도 그 뒤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알았다. 몸은 괜찮으시지?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도 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말수는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힘들면 아빠랑 떨어져 사세요.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다음 달 말로 퇴직 처리됩니다. 정년이라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금은 4,280만 원입니다. 숫자가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일하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오상철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오상철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지나쳐 걸으려 했습니다. 야, 윤말순. 오상철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멈춰 섰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없어요. 놔주세요. 말수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상철의 소나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잠깐만, 진짜 중요한 얘기야. 말수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오상철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눈빛은 오만했습니다. 5분만.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골목 구석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 오상철이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하다가 빚이 좀 생겼어. 급한 거야.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퇴직금 받았다며? 잠깐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얼마요? 4천만 원.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내 퇴직금 전부예요.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잖아. 안 돼요.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윤말순. 내가 그 돈 벌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있었기 때문 아니야? 오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벌었어요. 내 손으로.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일할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래?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가세요. 말수는 돌아섰습니다.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 윤말순. 오상철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오상철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오상철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화풀이는 말순의 몫이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복도 없고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입 닥쳐. 쨍그랑 접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오상철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물에 씻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는 왜 화났어? 아빠가 힘드신가 봐. 아들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잠을 포기했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상철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조리원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고 있는데 오상철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생각해봤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순아. 오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진짜 죽을 지경이야.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내일이에요? 우리 40년 살았잖아. 그래서요? 그래도 정이 있지. 말수는 오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뭔데요? 오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기만 했어요. 욕만 먹었어요. 40년 동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이 있다고요? 그건 가요. 다신 오지 마요. 말순은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오상철은 뒤에서 섰습니다. 야, 윤말순, 너 후회할 거야. 그 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친구 박영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말순아, 영희야, 방금 골목에서 상철이 봤어. 무슨 일 있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왜 그래? 영희는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와. 차나 마시자. 두 사람은 말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말순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돈 달라고 했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얼마? 4천만 원.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주면 안 돼. 안 줄 거야. 잘했어. 영희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퇴직했잖아. 일 찾아봐야지. 63에 뭘 해? 청소라도 해야지. 영희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너 그 돈으로 뭐 좀 해봐. 뭘?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든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말순은 웃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이제 찾아봐.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평생 남 위에 살았잖아. 이제는 너 위에 살아.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 위에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천천히 알아가면 돼. 영희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영희가 돌아간 후 말순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이었습니다. 말순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4,280만 원.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아침마다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63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력직 모집 마이너스 50세 이하, 주방 보조 마이너스 55세 미만 우대.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같은 글들만 반복되었습니다. 말순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말순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흥신용정보 김민석 과장입니다. 오상철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말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요.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오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부인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뭐라고요? 2019년 7월 신한저축은행 대출건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액이 1,5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느새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차례가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19년 대출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말순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대보증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오상철 씨 명의 대출입니다. 제가 서명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날이니.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서류가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도장을 알아봤습니다. 결혼할 때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도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위조 신고를 하시려면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어려우실 겁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냉정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순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오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보증 섰어요? 대답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급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 동의도 없이요? 그때 우리 부부였잖아. 이혼했잖아요. 책임져요, 당신이. 나한테 돈 있으면 내가 갚았지. 오상철은 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 4천만 원만 빌려주면 다 정리할 수 있어. 말순은 웃음이 났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정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돈이야.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럴 리가 있어요? 믿어봐. 안 믿어요. 말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다시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마이너스 나이 무관.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거기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몇 살이세요? 63입니다. 아, 죄송한데요. 그 정도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만 해보고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나와보세요. 감사합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말수나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 냉장고 텅 비었잖아. 영희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영희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상철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대. 뭐? 1,500만 원. 영희는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나쁜 새끼. 법적으로는 내가 책임이 있대. 변호사 찾아봐야지. 돈이 없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직금 있잖아. 그것까지 쓰면 내 앞으로 남는 게 없어. 영희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도망가. 뭐? 그 돈 들고 다른 데 가서 살아. 연락 끊고. 말순은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순 없어. 왜? 그건 내가 아니야.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돌아가고 말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4,280만 원. 1,500만 원을 빼면 2,7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오상철이 요구하는 4천만 원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말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상철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상자에 도로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백지 위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말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말수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빛이 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행복한 밥상이라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말순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김정숙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갑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벗고 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밥 드세요. 김정숙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김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나오세요. 하루 6시간, 월급은 16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오상철을 봤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야, 윤말순. 말순은 멈춰 섰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안 줄 거예요. 고집세게 그러지 마. 오상철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채권자들이 내일 또 온대. 나 어떻게 하라고. 그건 당신 일이에요. 아니야, 내 일이기도 해. 법적으로 내가 보증인이잖아.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 오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못하지?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줘. 내가 다 정리할게. 싫어요. 말수는 돌아섰습니다. 아, 윤말순. 오상철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내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 저도 당신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세요. 말수는 걸어갔습니다. 오상철은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왜 갑자기?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말순을 안았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엄마한테 돈 빌리려고 한다고. 엄마, 주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다니세요? 먹지. 이렇게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서 뭐 좀 사올게요. 준호가 나갔습니다. 30분쯤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마트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말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일 시작했어. 다음 주부터. 다행이네요. 그런데 채무 문제는? 말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봐요. 제가 알아볼게요. 돈이?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저 키우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뭐가 고마워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적 감정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빨라야 몇 개월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말수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친절했습니다. 일을 가르쳐주고 힘들면 쉬라고 했습니다. 말순 씨,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60만 원이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말수나 얼굴 좀 펴졌네. 응. 일도 시작했고 잘 됐다. 영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조금 쓰라고. 안 돼. 못 받아. 받아. 친구 좀 도와주면 어때? 말수는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영희야, 내 마음만 받을게. 진짜 고마워. 영희는 한숨을 쉬고 봉투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어.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말수나. 응? 너 요즘 달라 보여. 그래. 응.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는데, 이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돼. 영희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그게 진짜 사는 거지.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회사였습니다. 윤말순 씨 변호사 선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송 가기 전에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씨, 주방 일도 배워보실래요? 제가요? 네. 설거지만 하시기엔 아까우세요. 손놀림이 좋으시던데.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말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래에 새로운 줄을 적었습니다. 주방일 배우기, 작은 가게 운영 알아보기, 나를 위한 공간 만들기. 말수는 펜을 멈추고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희망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찻집을 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말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꿈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주방 일을 배웠습니다. 김정숙은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칼질, 불 조절, 간 맞추기.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순 씨 손맛이 좋으세요. 타고났어요. 과찬이세요. 진심이에요. 나중에 가게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상철이 말순 몰래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이겼어. 엄마, 축하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알았다.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들었어. 정말 잘 됐다. 응, 고마워. 축하한다. 이제 내 인생 살 수 있겠네. 두 사람은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영희야. 응? 나 가게 하나 차리려고. 영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무슨 가게? 작은 찻집. 차랑 간단한 간식 파는 곳. 좋다. 이름은 뭐로 할 건데?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숨이라고 하려고. 숨? 응. 이제야 좀 숨 쉬고 싶어서. 영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정말 멋있어. 다음 날 말순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햇볕이 잘 드는 1층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말순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게를 꾸몄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4개를 놓았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을 두었습니다. 준호와 영희가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간판 어때요? 준호가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심플하고 따뜻했습니다. 숨 마이너스 브레스. 좋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업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작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영희였습니다. 축하해, 말순아. 고마워. 두 번째 손님은 김정숙이었습니다. 말순 씨, 축하드려요. 꼭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씀을? 말순 씨 실력이에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말순은 주방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오상철이었습니다. 말수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들어와도 돼? 오상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오상철은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보증건 때문에. 정말 미안해. 말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알아. 늦은 거 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고맙다. 오상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차를 내왔습니다. 오상철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잘 차렸네. 너 잘 살아라. 오상철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만 갈게. 오상철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말수나. 행복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들어 설거지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용서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숨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가게를 열었습니다.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여자는 한참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느낌이에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다행이에요. 여자는 돌아갈 때 인사했습니다. 또 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엔 저랬다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숨 쉴 곳을 찾아 헤맸었다고. 이제 말수는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요. 손주도 데리고. 그래, 알았다. 엄마 가게 구경하고 싶대요. 손주가.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먼지 들어간 것 같아. 거짓말. 엄마 우는 목소리 알아요. 그래, 조금.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통화를 끊고 말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던 복수였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순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귀퉁이에 꽃집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가게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화분을 비쳤습니다. 말순은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숨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서 말순은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다시 피어나는 봄이란다. 말순은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만의 복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의 인생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